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6일 월요일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아침에 전달박은 최신 AI 관련 소식들 바로 정리해서 그 핵심만 쏙쏙 뽑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지난 주말 사이에 오픈 AI의 영상 생성 AI죠. 소라 관련해서 흥미로운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 그리고 또 투자 관점에서는 우리가 뭘 봐야 할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휴장이었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해드릴 내용에는 개별 종목 가격 변동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연방정부 셧다운이 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지연될 수 있다는 소식도 있어요. 블룸버그 10월 4일자 보도였죠? 네, 맞아요. 그래서 시장이 좀 뉴스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 점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픈 AI 소라의 생태계 확장, 그리고 이 권리 문제. 두 번째는 AI 영상 기술이 미디어 산업, 특히 할리우드에 미치는 영향. 마지막 세 번째는 AI 전용 하드웨어 개발의 현실적인 어려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들이네요. 그럼 바로 첫 번째 소식부터 자세히 볼까요? 로이터 통신이 2025년 10월 4일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오픈 AI가 소라 앱 생태계 안에서 컨텐츠 원작자, 그러니까 캐릭터나 IP 가진 분들이 자기 창작물에 대한 통제권을 더 강화하고 또 수익도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건 그 생성형 AI 영상 기술이 워낙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저작권 문제를 좀 선제적으로 관리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선제적으로요? 그렇죠. 누구나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 이게 현실이 되면서 원작자 동의 없이 막 쓰거나 사용 범위를 넘어서거나 또 수익은 어떻게 나눌 거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막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당장 문제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오픈 AI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정리해서 예를 들면 디즈니 같은 아주 큰 IP 보유 회사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회사들이 소라 플랫폼은 좀 믿고 우리 IP를 활용해도 되겠다. 이렇게 안심하고 생태계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주려는 그런 전략인 거죠. 일종의 신뢰를 먼저 구축하겠다. 맞습니다. 앞으로 특히 광고나 짧은 영상, 그 쇼품 분야에서 생성형 영상 활용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 이런 저작권 관리 도구를 잘 갖춘 플랫폼이 결국에는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서 일종의 교통 정리도 같이 하겠다. 이런 거네요. 네, 그런 셈이죠. 창작의 자유랑 권리 보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 균형이 중요하죠.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블룸버그의 2025년 10월 5일자 분석 기사인데요. 제목이 좀 강렬해요. 소라는 할리우드가 이미 AI와의 싸움에서 지고 있음을 증명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건 좀 너무 과격한 표현 아닌가요? 네, 표현이 좀 세긴 한데요. 근데 이게 진짜로 할리우드가 망했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AI 영상 기술의 그 파급력, 특히 속도를 강조하는 맥락으로 봐야 합니다. 속도요? 네, 소라 같은 도구들이 영상을 만들어내는 속도나 확장성이 기존의 그 영화 제작 방식과는 이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르다는 거죠. 단순히 기술이 있다, 이걸 넘어서 실제 제작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실제 제작 과정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영화 제작 전에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보는 프리비즈 작업 있죠? 네네, 프리비주얼라이제이션. 맞습니다. 그거라던가 아니면 아주 짧은 예고편인 티저, 또 입소문 내려고 만드는 바이럴 영상 같은 것들이 이미 AI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시각화하고 테스트하는 과정이 극적으로 단축되는 거죠. 와, 그 정도 속도라면 진짜 상상 이상인데요. 특히 독립영화 제작자나 소규모 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비용 절감 효과도 클 수 있고요. 그렇다면 진짜 앞으로 영화나 드라마 제작 방식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도 있겠군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전체 제작 기간이 확 줄어들고 훨씬 더 실험적인 시도들이 많아지면서 장르의 경계 같은 것도 좀 희미해질 수 있고요. 물론 기존의 창작자들이나 제작 시스템과의 갈등 문제, 또 일자리 문제 이런 풀어야 할 숙제들도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하지만 이 블룸버그 기사가 짚는 건
적어도 기술 변화의 그 속도 면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 기술의 속도. 네, 확실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FT의 2025년 10월 5일 보도인데요. 오픈 AI가 애플의 그 전설적인 디자이너죠. 조니 아이브와 손잡고 비밀리에 개발 중인 AI 기기가 기술적인 문제에 좀 부딪혔다. 이런 소식입니다. 화면이 없는 손바닥 크기의 AI 기기라는데 도대체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걸까요? 네, 이 기기가 추구하는 컨셉 자체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사용자의 일상 공간에 항상 존재하면서 뭔가 도움을 주는 공간 컴퓨팅 비서 같은 개념으로 알려져 있어요. 공간 컴퓨팅 비서. 네.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이 기기가 너무 기계적이지 않게 좀 자연스러운 개성, 퍼스널리티를 갖도록 설계하는 게 어렵다는 거고요. 아, 개성이요? AI한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 문제. 늘 함께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할 텐데 이걸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거냐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게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AI 연산을 위한 막대한 클라우드 비용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클라우드 비용. 아, 이게 또 연결되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막대한 클라우드 비용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그 할리우드에서 AI 영상을 전면적으로 활용하는 걸 현실화하는 데에도 또 다른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누구나 정말 쉽게 고품질 영상을 막 생성하기에는 아직 비용 장벽이 꽤 높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AI 기술이 소프트웨어를 넘어서 실제 기기, 하드웨어로 구현되는 데에는 또 다른 차원의 어려움, 고민, 그리고 비용 문제가 따르는군요. 네, 맞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잠재력은 분명 크지만 이걸 뒷받침할 인프라 문제, 규제 문제, 그리고 결국 비용 문제가 현실적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 전용 기기가 우리 삶에 정말 자연스럽게 스며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소식들을 한번 종합해서 투자 관점에서는 어떤 점들을 좀 눈여겨봐야 할지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몇 가지 방향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역시 플랫폼 기업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거라는 점입니다. 플랫폼이요? 네, 아까 소라 사례처럼 영상 AI가 확산될수록 저작권 관리나 브랜드 보호 기능을 잘 갖춘 플랫폼, 예를 들면 메타 같은 곳이겠죠. 이런 곳으로 광고주나 컨텐츠 제작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능력, 이게 곧 경쟁력이 되는 거죠. 신뢰할 수 있는 환경, 중요하네요. 두 번째는 클라우드 및 데이터 센터 인프라 기업들입니다. 오라클 같은 기업들을 예로 들 수 있겠고요. AI 영상 생성은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컴퓨팅 자원이랑 저장 공간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쵸. 만약에 디즈니 같은 대형 IP 홀더들이 소라 같은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관련 인프라 수요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AI 시대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 시설이니까요. 네, 기반 시설. 그리고 셋째는 AI 생성 콘텐츠, AIGC 관련 기술 기업들입니다. AI 제너레이티드 콘텐츠, 즉 AI가 만들어내는 콘텐츠 자체와 관련된 기술을 가진 기업이죠. AIGC요? 네, 영상 생성 모델 그 자체뿐만 아니라 관련된 API나 필터 기술, 혹은 아까 말한 저작권 보호나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하는 그런 합성 기술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의 가치가 점점 높아질 겁니다. 특히 앞서 언급된 그런 문제들을 기술적으로 해결해주는 솔루션 제공 기업들이 중요해지겠죠. 플랫폼, 인프라, 그리고 AIGC 관련 기업. 네, 흐름이 명확하게 보이네요. 그럼 이제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주목해야 할까요? 잠시 후 9시에 국내 증시도 개장하는데요. 네, 국내 시장도 아주 비슷한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센터 인프라 관련 기업들입니다. AI 영상 트래픽이 증가하면 당연히 전력 공급, 냉각 시스템, 서버를 보관하는 캐비넷, 네트워크 장비 이런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국내 데이터 센터 증설 계획이라든지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을 꾸준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역시 AI 반도체 및 부품 쪽입니다. 고화질, 고프레임 영상을 생성하려면 고성능 메모리가 필수적인데요. 특히 HBM, 고대역폭 메모리처럼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처리하는 메모리나 여러 칩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첨단 패키징 기술,
또 빛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광모듈 같은 부품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 HBM이나 패키징, 광모듈 다 중요한 분야들이죠. 네. 그래서 국내 관련 기업들의 기술 개발이나 생산 능력 확대 소식 이런 것들을 잘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국내 플랫폼 및 컨텐츠 기업들도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 혹은 자체 IP를 많이 보유한 엔터테인먼트나 게임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많죠. 이 기업들이 다가오는 AI 시대에 자신들의 자산을 어떻게 보호하고 또 어떻게 활용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겁니다. 뭐 AI 합성을 방지하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원본임을 증명하는 워터마크 기술을 확보한다든지 보호 기술이 중요해지겠네요. 그렇죠. 혹은 창작자들이 AI 도구를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SaaS,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과의 협력 같은 것들도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네, 정리하면 영상 생성 AI가 점점 대중화되고 또 저작권 관리 시스템이 자리를 잡는 이 큰 흐름 속에서 국내 반도체, 데이터 센터, 그리고 플랫폼과 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관련 기술 동향이랑 각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함께 주목해야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오픈 AI 소라를 중심으로 한 생성형 AI 영상 기술의 발전, 그리고 그에 따라 부상하는 저작권 문제, 또 AI 전용 하드웨어 개발의 현실적인 어려움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결국 플랫폼, 인프라, 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쳐서 새로운 기회와 또 과제를 동시에 던져주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네. 오늘 주로 다룬 내용들은 사실 기술이 구현되고 확산되는 그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들, 뭐 저작권 문제라든가 컴퓨팅 파워 확보 경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기술이 좀 더 안정화된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 사회가 마주하게 될 AI 영상 기술의 좀 더 본질적인 과제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본질적인 과제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정말 실제와 구분이 거의 불가능한 AI 생성 영상이 막 넘쳐날 때 그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신뢰의 문제라던가 아니면 윤리적인 딜레마 같은 것들이겠죠. 아, 신뢰와 윤리 문제.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이제는 좀 함께 시작해야 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이나 우리 사회에 깊이 있는 고민과 논의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AI 기술에 대한 이해와 또 투자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